다음 광고 또 하나 더 갑시다. 자, 공주 밤 요거트에서 팜을 위한 팜을 위한 네. 코코메디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십시오. 그래요. 자, 코코메디. 부부 생활이 어려운 남성을 위해서 코코메디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코코메디는 남성 생식기에 혈액 유입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인데 그래요.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랬지. 전문가는 만져도 괜찮습니다. 전문가. 네. 전문가는 아닌데. 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필요합니다. 자, 필요합니다. 이거 무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다 필요한 게 있겠죠. 네, 다 필요하죠. 이렇게. 네. 이제 못하는 척하지 마세요. 왜 못한 척 하고 있습니까? 하던 대로.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는 또 요 기계에다가 네네. 이렇게 딱 꽂으면 됩니다. 이게 마치 아답터 꽂듯이 이렇게 딱 꽂아주고 그래서 요거 예. 네네. 요거 꽂아가지고 전기에 연결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걸 또 꽂아줘야 됩니다. 고무인가 보죠? 고무입니다. 네네. 고무를 이제 딱 꽂아주고 예, 그런 다음에 아이씨 지난번에 비해서 실력 조금 주셨어요. 실력이 난 필요가 없는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형수님을 봐야. 예. 자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이 젤을 여기다 발라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여기다 이제 적당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파워를 누르고 네네. 시간을 딱 10분 맞춰놓고 음. 돌리면은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이상도 맞춰질 수 있습니까? 아니 10분은 기본. 뭐 좋은 거라고 이걸 오랫동안 궁금해서. 하실 이유가 없죠. 자, 이 코코메디는 말이죠. 남성의 생식기는 해면체 내에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따라서 코코메디를 통해 해면체 내에 혈액 유입을 원활하게 하면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같은 남성의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이런 광고 쉽게 못합니다. 그쵸. 광고하다가 이 과장 광고하면요, 그쵸. 바로 이 유튜브 채널 닫아야 돼요. 네. 유튜브 채널도 닫아야 되고 이 업체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 및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더욱이 올해 여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S병원. 네. S병원이 어딜까요? 그 전공의들 파업자랑. 5대 병원 중에 한 군데인가요, 혹시? 예? 5대 병원 중에 한 있겠지 뭐. 아니 뭐 S병원이면 거기 아닙니까 거기. 네. 전교 1등들이 간다는. 네? 네,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밝히면 안 돼. 거기. 네. 알았어. 야 이거 좋다. 둘이 밝히지 않으니까. 예. 네. 자, S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코코메디 납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코코메디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광고 내용 역시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믿고 상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TV 코코메디 이벤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상단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확인한 다음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나오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네네. 네, 그래요. 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농담입니다. 예. 자, 어디까지 읽었냐? 대표번호 읽으시면 대표번호. 코코메디 대표번호 08069에 7000번. 08069에 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자신에게 딱 맞는 코코메디 사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네. 상담 시
김용민 TV에서 광고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특별한 이벤트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코코메디 이벤트,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광고를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자, 그래요. 우리 정상근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송영아님이 5,000원 주시면서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그래요. 저기 네. 간이 영수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간이 아, 영수증 보내주시네요.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히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영수증 등기로 보내면서 그 착불로. 크리스 한님 착불로 미안하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전 놀아서 5,180원. 5,180원.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브리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전공의들이 이제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대 학생들 이제 시험 못 보게 하면 뭐 다시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단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보류며간의 이 지난한 싸움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좀 시시비를 가리니까요. 근데 뭐 제가 뭐 하여튼 뭐 노동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노동계 취재도 적잖이 했고 또 뭐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뭐 집회 취재도 좀 적잖이 한 입장에서 좀 나름의 이제 좀 평가를 그렇죠. 해보면 예. 저는 이번 일 같은 거는 처음 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취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단 뭘 처음 보냐? 예. 이렇게 요구 사항이 뚜렷하지 않은 싸움은 처음 봐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아, 저도- 중요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중요해요. 저도 그 몇몇 방송사 관계자랑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들이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이분들은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네.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공공의대 철회 뭐 이런 걸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 정책이 싫은데 공공의료 정책은 찬성을 하니까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지금 얼마 전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대 교수들의 용역 결과 OECD에서 의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연 400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장기적으로 연 700명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용역이랑 지금이랑 유사한 건 뭐냐면은 이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한 10년간은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 이런 그 의료 분야에 있어서 좀 종사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공공의료 관련 법안이랑 그때 법안이랑 다르지 않은데 그때는 추진했을 때 뭐 심지어 발의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뭐 별다른 얘기가 없이 진행한 반면에 이번에는 이게 좀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의사들도 계속 이제 그 뭐 대한종의협의회나 아니면 뭐 의사협회나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의료의 좀 공공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없애라, 그 철회를 해라라고 얘기하지.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 공공의료 확충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적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일단 싸움을 시작한 거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철회를 하면은 뭐 끝나는 거냐?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철회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여당에서 이제 결국 이제 백지화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처음부터 논의하자라고 한 게 사실상의 백지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계속 철회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요구 사항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되지도 않은 이제 대통령 사과 뭐 이런 걸 좀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처음 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싸우는 건 처음 봅니다. 어떤 면에서 안 지금 싸워봐서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법적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한 의사들의 법적 단체잖아요. 근데 의사협회가 합의를 했는데 전공의 단체에서 이거를 합의를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 전공의 단체에서 어제죠. 그 일요일 날 우리는 그 월요일부터 복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공의 안에서 또 반발을 해서 그게 현장 전공의들이 또 엎어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의협회가 뭐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뭐 전공의협회가 뭐 그 자기 뭐 이권과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러면은 뭐 싸울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전공의협회가 그런 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그쵸. 거예요. 뭐 안에서 내부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구난방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국가니까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왔던 거지 막 어떤 사업자였으면은 아유. 이건 대번에 이 새끼들 다 잘랐지. 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그러면 회사 입장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럼 누구랑 합의를 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 합의를 한 것을 계속 저쪽에서 바로 차버리는데 그럼 뭐 누구랑 합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고 비장한 단체 행동은 처음 봅니다. 아무것도 안 걸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노동자들 입장에선 파업을 한 번 하려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네요. 파업은 이게 당연히 이 사업주에게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제가 그래서 저 예전에 발전노조의 그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벌어도 그렇죠. 월급으로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가처분을 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살아 그걸? 이 파업 한번 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3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 지금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사들, 전공의들 이런 키워드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노조, 쌍용차 혹은 뭐 시민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이 키워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양상 되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 양상 자체가. 일진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한 1년 동안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네, 그 앞에가 붙어 있잖아요. 플래카드가 네, 또 있어요. 부터 왔다 갔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훨씬 거예요. 많죠.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아하. 네. 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데 이때 이 회사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 회사가 그 온갖 유해 물질과 위험물 속에서 노동을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충북 음성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속해서 노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월급은 최저임금을 받아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하는데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해버려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1년 동안 월급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났는데 그래서 남은 분들이 한 11분 정도 되는데 일단 파업은 끝났어요. 파업은 끝나고 이분들이 뭐 회사에 복귀는 했는데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왔던 이 11분한테 회사가 얼마를 때렸냐면 8억을 때렸습니다. 8억. 아유. 11분이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못 갚지. 어떻게 갚아? 현실적으로 못 갚아요. 최저임금을 받아서 뭐 1년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다고 그걸 갚는다고요? 아이. 그럼요. 1년에 거의 뭐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이 거의 없기 없는데. 때문에 없어. 뭐 아무리 회사에서 지금 계속 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파업만 했다고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의사협회는 뭘 지금 자기의 뭘 걸고 지금 그리고 한 거죠 지금까지. 모든 걸 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싸우잖아요.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해준 여러 몇몇 사업장들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이 인생을 걸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아예 보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죽여버리죠 아예. 불법 파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 기성 언론들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거는 없지. 처음 봅니다.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뭐 매년 이제 분쟁이 있고 당연히 거기 노조와 사측이 충돌을 하니까 분쟁은 항상 있는 거고 종종 파업을 하지만 파업을 할 때마다 그렇게 비난을 들어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도 의사협회 이런 집단 그 의료 거부가 비난을 받죠. 비난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난은 언론으로부터의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들이 파업하면은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그렇죠. 하고 비정규직이 파업하면은 그게 공공 영역인 경우는 이제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사적 회사회 같은 경우는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욕을 먹어요.
근데 의사협회는 언론들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혹시 그 의사들이 뭐 물론 이제 뭐 전공이 뭐 전임이 이분들이 뭐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의사협회 개업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연봉 수준을 들은 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귀족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처음 본 게 언론에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어떤 노조에서 단체에 파업 한 번 하면은 거의 뭐 저기 언론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음. 근데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들은 환자들 생명을 지금 걸고 지금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단체 행동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반응이라는 게 이번 언론 보도의 하나의 큰 축이고, 그리고 뭐 그만큼 또 비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만든 그 전교 1등 공보물, 많은 난리 분들이 황당하게 났잖아요. 했던 네. 그 전교 1등 공보물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비판하는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판을 계속 주시해서 보긴 했는데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과거에 이제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법안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이게 필요한 법이라는 논조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온라인판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외국보다 의사가 부족한 건 맞는데 왜 의사협회가 화가 났나 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정부 그리고 의사협회가 근거한 이 각종 이 통계들을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 이른바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정부 잘못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에 공공의대를 가장 추진했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왜 하필 이때냐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왜 하필 이때냐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런 이제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로나19 때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너무나 절감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좀 없는 부분이겠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용역이 들어갔을 때도 이제 메르스 그쵸. 아마 이후로 그렇지. 네, 네. 그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이 한번 돌면은 뭐 그 이전에는 막 홍준표가 막 경남의료원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뭐 난동을 펴도 다 거기에 편들어주던 언론인데 정작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같은 게 딱 돌면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뭐 당연히 여실하게 절실하게 드러나는 느끼게 거거든요. 그래서 되니까.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이미 또 예전에도 연구한 것도 있고 뭐 오래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안으로 세워서 제출을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게 왜 하필 지금이냐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무책임한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이른바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이 전공의 협의회 쪽에 일방적인 얘기를 싣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언론 보도에서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 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죠. 뭐 정부의 의견을 뭐 굳이 듣지 않겠다라고 해도 보건의료노조 쪽도 뭐 이런 좀 그 의사들이 얘기에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잘 듣지 않고 일단 그 의협이나 뭐 또 이른바 이제 그 의사 전공의 협의회 뭐 이쪽에 지금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언론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언론이 이 최대집이라는 사람을 검증 없이 너무 띄워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에서는 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빤스 역시 네. 너무 띄워줬어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정강훈을 너무 좀 지나치게 띄워줬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최대집 같은 사람한테도 너무 발언권을 많이 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동안 했던 발언을 보면은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감염병 자문 교수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수단이 뭐 사실상 뭐 정권 실세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또 오히려 방역을 방해했던 측면이 많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최대집이란 사람이 정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또 주목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뭐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얘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공론의 장에 올리려면 어느 정도 언론이 그 말의 의미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방식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개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고 본인이 필요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건마다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 뭐 이렇게 누구의 쿼터를 따서 이렇게 올려서 그냥 내보내버리면은 사실상 언론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좀 잘 판단을 해서 그 좀 언론이 뭐 누구에게 마이크를 주더라도 참 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그리고 좀 들었습니다. 저는 물적 토대가 굉장히 그 기사들 언론들의 기사를 양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사형 광고에 있어서 그 병원 쪽에서 실어 그 기성 언론들 뭐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 이런 데서 별도 섹션을 통해서 기사형 광고를 싣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이렇게 아니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기사 안에 들어가서. 광고인데 기사처럼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 실어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돈을 받는 거죠. 브로커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 해당 신문사에 적지 않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병원 쪽이에요. 의사들 그런 쪽이고. 근데 뭐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노조에서는 절대 언론사에 그런 비용 지불 안 하거든요. 당연히 자기들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난타를 하는 거죠. 굉장히 죄송한데 물적 토대가 다르다고 이것 생각합니다. 때문에 잠깐 또 갔다 오시네. 또 갔다 아이고 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엄청난 효과예요. 정말 예. 오늘 배가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브리핑을 하면서 여기가 부글부글 끓었겠을까요? 예. 부글부글. 아니 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네. 전에도 한번 이걸 무방비로 먹었다가 아주 잠시만 1시간 후에는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게. 제가 이제 조짐을 하는데 방송을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할 시간쯤에 정확한 신호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상예보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 몸은 제가 아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언론들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한 팀이 됐어요. 원팀이 됐어요. 저는 이 언론들이 지금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영향력도 그렇고 독자에 대한 그 신뢰도도 그렇고 뭐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결국에는 이제 구태 세력들, 낡은 세력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독자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자에게 영향력을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뭐 지금 자기들한테 말하자면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정부와 우호적이지 않은 자본 권력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여튼 개평이라도 뜯어보겠다.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언론들로부터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 저는 다음 대통령 된다고 봅니다. 이 언론들하고 결탁하고 손잡고 또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는 순간 결국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이런 적폐 세력들의 선택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길은. 여러분, 한 갈래에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정상근 기자가 복귀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너무 시원합니까? 순식간이군요. 네. 이 요거트 이 녀석 참. 네, 그래요. 장난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예. 송용환님께서 예. 뿌푸뚝 푸부투두득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 차단해주세요.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지저분한 인간이에요. 예. 자, 하여튼 뭐 여러분 하여튼 이 언론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는 좀 품위 있게 비판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똥통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몸부림을 친데 이걸 어떻게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뭐 특히 이번 좀 의협 같은 경우에는 좀 언론의 좀 보도 과정을 좀 보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 얘기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이때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뭐 지금 한 해에 2,000명이 산재로 돌아가시는데 네. 그때 뭐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좀 언론이 지금처럼만 귀 기울여줬으면은 지금도 이렇게 21세기에 뭐 하루에 1명 이상이 이제 산재로 죽는 좀
그런 나라가 됐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편. 이미 충분히 지금의 어떤 의사 양성 시스템과 의료 인력으로는 공공적인 그 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의사를 확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참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네. 예. 그 사실은 단지 의사 수가 모자라서만이 아니잖아요. 참 이 정부 들어서 개혁의 화제, 개혁의 그 대상들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백일화에 환부가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제대로 환부를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 배를 좋게. 닫아서 닫아서 꼬매야 되는데 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상근이요. 변상근이야? 변성성을 살렸죠. 아니 변상근이라고 동아일보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변상근. 네네. 그런 분도 있고. 예. 예전에 그 변상욱 기자가 서울 시경 캡을 했을 때는 똥캡으로 불렸던. 똥캡이었어요. 똥캡. 예.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이순주 수제 요거트 이게 지금 강력합니다. 방송 중에 라이브로 그 위험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갔다 온.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변상근 기자. 네, 변상근 기자 네. 수고하셨고. 자랑스러운 변명을 얻고 가네요.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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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